현재 시간 3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지수 장중 대비해서 낙폭 조금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9% 밀린 2,40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 밀린 6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시장 흐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종목에 대한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정태근 이스토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주의 변동성 안에서 클로봇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유통기업이다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이 네. HTS에 치기도 전에 제가 너무 의견을 여쭤봤네요. 일단은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클로봇 어떻게 보세요? 네, 클로봇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지난주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주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양자, 뭐 CCUS 그리고 로봇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가 맞겠죠? 테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테마가 부각이 되게 되면 단기적인 시세가 상당히 길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CCUS만 예를 들더라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 캠트로스 이런 종목도 보게 되면은 부각이 되고 난 후에 상당히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산업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관련주 중심에서 강한 시세가 연출되는 게 최근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 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 조용하다가 지금이 아주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클로봇 외에 그 화요일 날 보게 되면은 조선소에 이제 로봇이 용접한다 그 얘기 나오게 되면서 급등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뉴로메카하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 사무중공업 쪽으로 이제 뭐 거기서 용접 로봇 공급한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가 6월 달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는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와서 그게 왜 반응을 할까요? 네. 그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뭐 종목 상담할 때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주목할 때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용접 로봇에서 한번 예를 드렸듯이 6월 달에도 똑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그땐 반응하고 왜 지금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주목을 하냐 안 하냐 그게 더 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정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캠트로스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지난주 CCUS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6거래일간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SBS 같은 경우도 물론 다음 날도 상한가 가서 찾기 힘들었겠지만 요게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크고 좀 좋지 않다라면은 접근 안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게 된다라면은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빨리 따라잡는 게 방법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살까 하다가 고점이 되니까 살까 할 때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클로봇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미 나온 뉴스들이긴 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조용했던 거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클로봇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HVM입니다.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초전도체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지금 또 이쪽 테마가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쪽에 한 번 가면 정말 불이 쉽게 꺼지지 않더라고요. 이 HVM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5회 의견을 드렸는데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제 전도성 구조체를 포함한 관련 장치 특허를 출원을 했고 관련돼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HVM이 가지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재료인 니오붐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고요. 사실 HVM이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올라간 것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그 전에 우주항공 관련돼서 이제 스페이스 X 관련 밸류체인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 시장에서 주목도가 올라갔는데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시세가 지금 뭐 약간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관련돼서는 저는 내년에도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초전도체 관련, 양자 암호 관련돼서 지금 같이 엮어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의 분위기에 좀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세 흐름을 보면 살짝 음봉이 되면서 이제 도지 캔들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11선 단기 이평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의 추가적인 시세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저점을 지속해서 올려가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 있는 가격대 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25,000원의 돌파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를 떼고 보더라도 최근 시장 안에서 핫한 테마들이 더 붙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밸류 체인으로도 분류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HVM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으로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증권가에서 이쪽에 대한 좀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HFR 해외 수주의 실적 성장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갈렸어요. 이번에는 이재은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 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중국과의 또 분쟁 이슈가 오픈랜 쪽에도 또 붙었는데 오픈랜이 최근에 관심도가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제조사, 그러니까 기지국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제조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는 표준 인터페이스로 연동을 해서 호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고요. 사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지국의 이제 장비들, 그동안 하웨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이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구조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 5G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뭐 미국 대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지연됐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네. 미국 쪽에서 이미 뭐 다른 장비 업체들과의 이런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이거나 이런 쪽 보시면 좋고 또 삼성전자와 같이 미국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HFR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장비주들의 흐름을 보면 뭐 솔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은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은데 저는 5G 관련돼서는 지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했거든요. 근데 2기가 출범을 되면 아마 이쪽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욱더 강해질 거고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의 수혜를 좀 기대하는 기대감적인 부분들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살짝 그동안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시세까지도 요즘엔 수급 쏠림이 워낙 시장에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5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X 의견 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 네. 건데 그 최근에 아마 네이버라는 종목을 상당히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한 2주 전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제 엔터주, JF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많이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요 종목들 공통점이 뭐냐면 패턴이 비슷해요. 요거 차트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요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요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죠 차트 보게 되면 이때도 앨범 판매 이제 그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서 앨범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은 아마 엔터지 얘기하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네이버.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얘기 나오게 되면서 여기저기 추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네이버 정도 되는 시총이면은 뭘 한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한번 예를 드는 거 기억이 나는데 네. 보세요. 지금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 나오다가 또 꺾이죠.
그러니까 HFR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뭐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는데 결국 차트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HFR도 최근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같은 흐름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불안한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원칙이 있는데 네. 21선에서 5일선으로 이제 지지란이 바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추격 매수를 안 한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두 가지 연유 때문에 일단은 HFR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이재현 대표님과 좀 반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예. 내용에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셨거든요. 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네이버 그리고 일부 엔터주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 높다. 지금은 좀 불안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X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은 네. VT인데요. 자, 12월 들어서 VT가 30%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 상승 속에서 수출 기반의 화장품주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분석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 대표 종목인 VT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엇갈렸네요. 정태근 이사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왜 X인가요? 이게 사실 중립을 하고 싶은데 작가님이 중립을 안 되는 네, 없어요. 안 사는 거면 X입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 이제 최근에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최근에 환율 얘기 나오면서 가는 섹터가 있고 안 가는 섹터가 있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자동차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나온 섹터와 안 좋게 나온 섹터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 있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 고환율이 도리어 이제 수혜를 못 받고 있고 도리어 뭐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 또 얘기가 달라요. 네. 거기는 그 정부주대 공공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에 환율이 고환율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공공소비재 이쪽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제2의 조선 같은 섹터에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화장품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 최대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 할 수 있는데 네. 좋은데도 왜 그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확장이 됐냐 좁아졌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상 최대와 전년 동기 성장폭이 이게 같이 콜라보가 되게 되면은 거의 뭐 이제 50일 신고가가 나와요. 그런데 사상 최고가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꺾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세요. VT 차트가 그런데 네. 지금 요 종목도 어찌 보면은 올해 5월달 이후에 3만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 3만 8천 원대가 돌파가 안 됐다가 최근에 돌파가 되긴 했는데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회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사상 최대라는 그 딜레마에 좀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4분기 실적도 역대 분기 최대고 그리고 내년 실적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는 맞지만은 이거를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2023년 대비 2024년 대비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네.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450억이었다가 올해 1,134억이 예상치거든요. 더블 정도 성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130억에서 또 예상치가 사행 조정될 때 1,150억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100% 성장을 했다가 물론 50% 성장이 작은 건 아니에요. 예. 100% 성장을 했다가 이게 만약에 50% 성장으로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그동안 그 전에 100%였던 상승을 맛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그 사상 최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 종목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VT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부대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립을 둔 이유가 뭐냐면은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의료기기 대부분이 안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실적 때문에 가고 있거든요. VT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상 최대와 화장품 섹터에서 대안으로 가고 있는 것과 이 둘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중립을 좀 들고 싶었는데 중립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게 어쨌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네. 단단은 아니니까 안 사니까, 예. 안 사니까 그래서 부정으로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네요. 예. 저 그러면 여기서 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조진혁 앵커가 리포트 브리핑할 때 네. 환율 상고 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이 브리핑 보고 네, 아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혼잣말 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거 좀 이따 시장에서 얘기할 건데 그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환율에 네. 대한 얘기죠. 네. 네. 조금 조금 그것 때문에 근데 네. 그 아닌데라고는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요새 환율 때문에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걱정을 좀 덜어줄 만한 얘기를 좀 드릴 거거든요. 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기울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좀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좀 피크를 찍은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지은 대표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파마리서치 말씀을 하셨는데 좀 네. 비슷한 흐름으로 보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 기업을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좀 매력적이 보는 이유는 이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때도 29 정도가 나왔는데 29% 정도 나왔는데 사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을 무리해서 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의 경쟁력이나 인기도 비해서. 그래서 이 기조는 또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ENC라고 제조 시설을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보통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계속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요는 있는데 이걸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인기도가 높아지다 보면 OEM, ODM 기업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려고 그래요. 너네 급하지? 그러면 우리 돈 더 줘. 약간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중국 시장이 지금 2024년 4분기 때 공격적으로 진출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미국도 이번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아마존과 코스트코에 입점을 했는데 코스트코에서도 한 달 만에 완품, 그러니까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얼타랑 지금 코스트코의 오프라인 매장까지의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 내수와 일본 쪽만 가지고도 이 가격을 형성했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제조시설까지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추가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수출주들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섹터 안에서 고유의 하나의 브랜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강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뭐 파마리서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그와 관련돼서 저는 좀 VT도 리드자시의 이런 파워가 분명히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도 미국, 중국 이쪽에서도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와 일본 시장만으로도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종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조선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선주는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재의 호재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거조선 탑10 ETF 투자 매력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조선주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강달러 기조에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트럼프 불확실성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주, 일감은 아직 지금도 차 있는데 계속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미국을 또 떠나서 인도 쪽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전하다 보니 안전한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이 조선주줄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과연 따라잡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좀 투자 대안처로 보기에 딱 좋은 그런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조선 쪽은 모든 업황이 우호적이고 그 안에서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 상품을 한번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태근 이사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조선은 내일 당장이 아니고 네.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장기 포트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만큼 많이 알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조선은 누구보다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호재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호재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조선 얘기할 때 LNG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게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이게 표준이거든요. 대형 표준인데 요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면은 이게 프랑스 GTT사의 화물창에 로열티를 주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는
지금 환율이 좀 다른데 그냥 달러 기준으로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1억 9,500만 불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2억 불이라 잡아도 되거든요. 예. 근데 2021년도 8월 달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LNG선 얘기할 때 뭐 질 좋은 수주, 고가 수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6억 5천만 불. 네. 그게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또 하나오션이 제일 늦게 2020년 6월 달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1년도 받았던 그 수주가 한 20에서 30%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고가 수주 있잖아요. 2억 5천만 불 이상. 내년에 가게 되면 그것만 반영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질 좋은 수주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네. 되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고 내년은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원가라는 건 어찌 보면 대비이기 때문에 알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파고들어 좀 알아낸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적이 언제 턴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 반이 되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주를 받고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건조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발주사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각 이제 벤더사들 쪽으로 현대인스 같은 경우는 곡블록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도크에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 조립하는 과정이 용접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용접한 거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반영될 거고 근데 거기 이게 어차피 내년에 좋아질 부분인데 이게 트럼프가 묻어나게 하면서 또 좋아진 부분이 있잖아요. MRO. 네, 그렇죠. MRO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지금 활활 잘 타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좀 더 부어주는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제가 더 기대를 한 부분은 네. 이제 트럼프 물론 바이든도 승리를 내려고 했겠지만은 17개 LNG 수출 터널 아,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걸 하게 되면 최소 100척 이상이 필요합니다. 운반선이. 그런데 그거 플러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카타르가 이제 애가 타게 되거든요. 자기 수출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 카타르 또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LNG 수인선, 친환경선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길게 계속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